궁합이라는 것이 사실은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잘 맞는지를 판단하는 그러한 과정이긴 한데, 그것을 조금 더 속물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성품을 갖추었는지를 봐달라는 거거든요. 사람은 궁합이 맞다라고 했을 때에 그 말의 의미가 사실은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고 있어.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성향이야. 인 거고, 궁합이 안 맞다라는 것은 서로 간의 어떤 부딪힘이나 이런 문제보다는 얘가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아. 얘 성품이 나랑 맞지 않아. 얘가 날 짜증나게 해. 라는 것을 표현한 말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이게 그래서 한 사람과 한 사람이 궁합이 맞는다라고 했을 때에 그 태생적인 성품으로 궁합을 보는 게 있잖아요. 저도 그 전편 시간에 본 거 있죠? 뭐 칠하우스 주인이 어느 별자리에 가 있고 칠하우스에 어떤 행성이 있고 이거를 각각의 이제 차트를 두고 서로 이제 짜맞춰 가면서 비교 분석하고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차트와 한 사람의 길흉을 서로 간에 조합을 해가면서 맞는 거를 보는 과정이 있었죠. 뭐 길흉과 관련된 구조라면 파라우스가 너무 길한 그런 사람이라면 배우자로 인한 불로소득, 배우자로 인한 풍요로운 인생이 있다는 뜻인데, 그게 이제 나머지 사람의 차트에서도 그 배우자로 인한 풍요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로 인한 오히려 손실이 나오거나 그 사람의 차트가 매우 풍요롭다면 이게 짝이 맞춰지는 거거든요. 당연하지. A라는 사람은 이 사람을 통해서 뜯어먹을 게 있다는 뜻은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을 통해서 손실 볼 게 있다는 뜻이니까 이런 식으로 기lum을 맞추기도 해요. 이렇게 태생적인 차트로 궁합을 보는 게 있는가 하면, 제가 이번 시간에 얘기할 거는 궁합은 서로 맞춰가는 부분도 많이 있다. 그리고 그 궁합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성격을 쓰고 삶의 방식을 쓰냐라는 것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거는 사람이 맞춰가는 거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행성은 별자리나 행성은 길한 성향과 흉한 성향이 있어요. 길한 특성과 흉한 특성이 정말 반반으로 공존을 하거든요. 이게 연애할 때는 궁합이 다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연애할 때는 이 사람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 나를 향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행성과 별자리 중에서 길한 성품만 쓰게 돼요, 사람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도장을 이미 찍었잖아요. 얘는 내 거잖아요. 얘는 특별한 엄청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나와 갈라서지 않을 거거든. 얘게 내 것이 되었다는 의미잖아요. 뭐 너무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담에서 대화를 나눠보면 그래요. 그러면 나의 행성과 내게 주어진 행성과 별자리들 중에서 흉한 성품을 꺼내 써도 된다고 많이 생각을 해요. 편해졌다는 거지, 어찌 보면. 사람이 편해지면 그만큼 이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성숙한 사람인데, 편하다고 여기는 순간 나의 꾸질꾸질한 모습, 나의 탁하고 안 좋은 음한 다크한 그런 면도 꺼내서 보여줘도 된다라고 많이 생각하는 게 일반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변했어. 궁합이 잘 맞았던 것 같은데 왜 결혼하고 변했어? 궁합이 안 맞게 됐어. 살다 보니 궁합이 안 맞더라. 이렇게 많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행성을 좀 예를 들어 볼까요? 화성. 어떤 분들은 화성 성품을 좋아해요. 그래서 연애할 때에 화성의 사람을 고릅니다. 뭐 여자가 남자를 고를 때 방향으로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화성은 터프해요. 나를 밀치고 키스를 하고 즉흥적으로 여행을 떠나는 행성입니다. 같이 데이트하러 왔다가 갑자기 차를 끌고 와서, 화성은 충동적이기 때문에 막 외제차도 사. 끌고 와가지고 야 바다 쏘자. 즉흥적으로 여행을 떠나거나 아니면은 또 그 즉흥성이 과소비 혹은 충동 구매가 되죠. 자기야 이거 사줄게.
갑자기 진도도 빨라요. 순서도 지키지 않습니다. 뽀뽀를 한 다음에 키스를 하고 뭐 손 잡고 팔짱 끼고 그다음에 뭐 그 단계들이 있잖아요. 잠자리로 가는 그런 과정도 어깁니다. 무법자 같아. 그게 너무 섹시하고 멋있거든. 이게 화성이거든요. 연애할 때는 그런 모습만 보이고 결혼할 때 화성은 주먹이 나가죠. 밀치고 욕설이 나가는 행성입니다. 이게 장점만 썼다가 단점도 끄집어내는 건데 사람이 변한 게 아닌데 변했다고 상대는 인식을 하게 되죠. 수성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행성을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어요. 수성은 연애할 때 대화를 잘 통합니다. 서로 토론도 하고 너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이런 식으로 다르구나. 아, 그러면 나의 다른 너의 생각을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거든요. 결혼해서 지 얘기만 하는 게 수성이에요. 목성은 연애할 때 너무 풍요롭고 멋있거든. 자기 관리 철저하지. 그 관리 속에서 풍요를 창출하지. 경제 활동, 경제서적 읽고 법과 관련된 지식 들여다보고. 근데 결혼을 하면 언제나 우위된 위치에서 잔소리만 하는 게 목성입니다. 토성은 신비롭잖아요. 토성 좋아하는 분들 은근히 많습니다. 토성이 결혼이 안 되는 행성이지 연애가 안 되는 행성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토성을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토성의 장점을 연애할 때 이제 드러나겠죠. 사람이 이제 그 다수에서 조금 벗어나려는 기질, 그럼 좀 신비롭게 느껴지거든요. 남들 다 스타벅스 가는데, 남들은 스타벅스를 데려가는데 연인을, 이 토속 남자는 저기 있는 저기 남양주 밑에 저 구석탱이에 있는 이 이름도 없는 그런 맛집 커피숍을 찾아가서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지. 뭔가 고독해 보이고 전 전통을 중시하면서 이 세속적인 유행을 좀 무시하면서 남달라 보여. 이게 토성인데 결혼하면 지방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입 닫고 사는 게 토성이에요. 이런 식으로 발동한다는 거죠. 다른 행성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별자리도 그렇습니다. 양자리 그 대표적으로 양자리 좀 말씀드리면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연애할 때는 굉장히 쿨하고 재밌어요. 개그감 뛰어나고요. 그리고 복잡한 걸 생각하지 않은 면이 뭔가 더 쿨한 남자라고 많이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뒤끝이 전혀 없습니다. 양자리의 상징이죠. 양자리에 어찌 보면 저의 가장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게 양자리는 뒤끝이 없다인데 정말 이렇게 뒤끝이 없을 수가 있냐 싶을 정도로 뒤끝이 없어요. 싸우고 나서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아이스크림 한번 먹으면 아, 왜 그래 하면서 바로 풀리는 것이 양자리거든요. 근데 결혼하면 끝까지 아이의 별자리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의 설명이. 아이들이 싸우고 나서도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 갑자기 막 신난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 돌봐줘야 되는 남자가 되는 거고요. 계속 챙겨줘야 되는 남자. 질투와 이기심, 나만 생각하는 그런 아이의 성품으로만 계속 결혼 생활을 한다는 뜻이고요. 이제 결혼해서 갑자기 궁합이 안 맞았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 결혼해서 꼴보기 싫어지는 거고, 이런 거죠. 물고기 자리는 물병 자리랑 물고기 자리는 성품이 달라요. 근데 얘들의 공통 성향은 신비성이 좀 있는 거고요. 일반적인 세속적인 부분에서 좀 벗어나고자 한다는 거고, 이게 연애할 때는 멋있거든. 연애할 때 일반적인 남자들이 하는 그런 루트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다른 오컬트적인 면이나 그런 얘기도 해주고 고차원적인 지식을 얘기해주고 너무 멋있거든. 세상에 이런 특별한 남자가 있나? 반대 성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런 여자가 다 있지? 속물적인 개념에서도 벗어나요. 물병 자리와 물고기 자리는. 야, 내가 차가 없어도 내가 직장이 번듯하지 않아도 나를 존중하고 인정해주네. 그런 독창적인 기질이 있단 말이지. 근데 다시 물병자 그런 물병 자리와 물고기 자리 남성들과 이제 결혼을 하면 얘들은 세속적인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현실이잖아요, 결혼은. 그래도 세속적인 부분에 찌들고 물들고 조직 사회에 들어가서 굽신거리면서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말이지. 모든 별자리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행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직 하지 않은 하우스도 마찬가지예요. 사하우스 가장 보수적인 내용이거든요. 전통을 중시하고 연애할 때는
내가 남자니까 남자로 예를 들게요. 내가 돈 벌어와야지. 그게 보수성이고 전통이잖아요. 어딜 네가 일을 하려고. 남자가 일해서 돈을 벌어와야지. 근데 결혼해서는 그 보수성이 역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역으로 간다는 것은 조금 더 이제 요즘 기질과 안 맞는 보수성이 드러난다는 말이지. 전통을 중시해야 하니까 여자는 명절에 어떻게 해야 되고 새벽같이 일어나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아침, 점심, 저녁은 꼬박꼬박 챙겨와야 되고 우리가 싸우더라도 아침, 점심, 저녁은 차려놔야 돼. 이런 성품으로 바뀌는 게 사하우스 성품이에요. 그래서 한 차트를 두고 이 사람이 나에게 정말 잘 맞는 궁합의 사람인지 이 사람이 정말 연애할 때는 좋았는데 결혼해서도 계속 이 성품이 유지되고 좋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것이 성숙된 사람이라면 결혼을 해서도 장점을 끄집어내서 길한 성품을 끄집어내서 계속 사용하게 될 거고요. 이제 조금 떨어지는 인격적으로 조금 아래된 위치에 있는 자라면 결혼하자마자 길한 성품을 버려버리고 흉한 성품을 흉한 행성의 성품, 흉한 별자리의 성품, 흉한 하우스의 성품만 끄집어내서 사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궁합은 어쩌면 맞춰가는 것 같다.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냐를 고르는 게 궁합 보는 것보다는 현명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음. 자신의 파트너 보시고 조금 이제 점성술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행성의 길한 성향, 흉한 성향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서 좀 판단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